마치 이기우 씨가 윤석열 캠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지금 윤석열 그 대통령 당선자명 그때 후보 명의에 무슨 위촉장에 임명장을 가린 건 사실이죠. 그 사실이죠. 네. 그러면 그 받게 된 경위를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가 9월달 2달 동안 9월하고 10월 동안은 그 수정단협위원장님 그러니까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 수행 기사를 하고 그만뒀는데 그게 어떻게 연락처가 저장이 돼 있어가지고 임명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 9월달과 10월달 2달 동안 뭘 했다고? 수행 기사를. 수행 기사를 했는데 그러면 수정 당협에서 막 본인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의논해서 그 위촉장을 준 건가요? 아니면 의논이 따로 없이 그냥 위촉장을 왔던가요? 의논해서 위촉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촉장을 주려고 하는데 줘도 되느냐? 그래서 위촉장을 받았다. 네. 근데 그걸 받고 직책이 뭐였습니까? 그냥 특보. 윤석열 후보 특보. 네. 그렇게 돼 있었다. 혹시 지금 그거 바꾼 건 없죠? 공개할 수 있습니까? 혹시 사진 있습니까? 뭐가 자료가 있습니까? 여기 임명장 이렇게 돼 있네요. 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조직통합 성남 지역 조직특권 임명함. 그러니까 성남 지역의 조직특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무슨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이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이 구체적으로 뭐 있습니까? 아니, 하나도 없고 저거만 그 임명장만 받고 있다. 따로 그러니까 그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하거나 또는 수정구 당협에서 활동하는 것도 없습니까? 그것도 없습니까? 근데 지금 어느 언론에서 지금 이기우 씨가 윤석열 캠프에 상당히 역할을 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된 것도 압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근데 그 어떻게 그 언론에 보도되게 되는 혹시 압니까? 그거 잘 모릅니까?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박철민 씨가 지금 이기우 씨 명의 핸드폰을 사용한 기간이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재수감 되기 전까지 사용했을 거 추정되는데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15일 정도, 15일에서 20일 사이. 15일에서 20일 정도 사용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 네. 예. 혹시 뭐 추가 더 관련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예. 마이크 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세계일보 백준희 기자입니다. 그 말씀하신 그 해당 기사 작성한 본인인데, 예? 아까 말씀한 기사 작성한 본인인데요.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캠프 소속으로 활동했다라고 지목한 분은 이제 표정석 씨거든요. 그리고 그 임명장에 그 성남 청년본부장이라고 쓰여 있는 임명장 2월에 받으신 거 맞으시죠? 그리고 저랑 통화할 때도 캠프에서 활동했다고 본인이 이거를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활동한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이기우 씨가 활동한 것만 제가 알고 있어서 이기우 씨한테 물었는데 표정석 씨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사진 있어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조직통합단 성남 청년본부 본부장의 임명함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2월 14일자로 되어 있네요.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정석 씨는 그 경위,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저 유척장이나 임명장을 갖게 된 경위를 좀 설명해 보세요. 예, 저는 작년 6월 달부터 이제 국민의힘에서 오늘 수정당협. 예, 수정당협 국민의힘 수정당협에서 이제 청년단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활동을 하다가 윤석열 캠프에서 이제 선거운동도 하고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성남시 청년본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윤석열 선거 캠프에서 했다는 뜻이 그 선거 캠프가 본부의 중앙과 연결이 아니, 상당- 중앙하고는 연결이 안 돼 있고 이제 성남 수정당협 수정 당협만 예. 당협에서만 했다. 예. 그러면 지금 본인이 구체로 한 일이 어떤 면에서 생각하겠습니까? 언제부터 얼마나 했고 그 이제 대선 기간 동안 거기서 활동을 하고 선거 수정 당협에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청년 본부장으로 활동했다. 네. 또 혹시 추가 질문 있으면 네 질문하시죠. 마이크에 갖다 드릴게요. 예, 그러면 지금 박철민 씨가 썼던 휴대폰 자체는 압수수색도 안 돼 있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게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압수가 지금 안 되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경찰은 이제 표정석 씨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가져왔다는 거죠. 예, 이제 그거 혹시 모르니까 그거를 사용했나 해서 이제 그걸 압수해갔는지 아니면 뭐 필요에 의해서 가져갔는지. 그럼 박철민 씨가 썼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려고 왔던 건가요? 거기 이제 예, 압수수색 그거랑 뭐 편지 주고받았던 이제 편지 내용들이나 그다음 제 컴퓨터에서 이제 그런 뭐 SNS 뭐 이런 카톡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프린트를 해가서 가져간 거예요. 압수수색 목록 받으셨죠? 그때 그 예, 압수수색 목록 받았고. 박철민 씨가 쓴 휴대폰이라고 되어 있던 건가요? 네, 원래 그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박철민 씨가 썼던 휴대폰은 이규식 휴대폰인데 표정석 씨가 쓰라고 빌려줬다가 어디로 갔는지 지금 모르는 상태고 네.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왔을 때는 그걸 찾지 못하고 표정석 씨의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핸드폰을 지금 여기서 이 표정석 씨와 이규익 씨의 그 설명에서 사실 확인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박철민이 지금 이재명 저와 같이 제가 이 박철민 변호인으로서 이재명의 여러 가지 비리를 공개한 것과 이 표정석 씨나 이규익 씨가 윤석열 캠프의 수정당협에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 부분 관련해서 의문이 있으면 추가 질문해 주시면 저나 표정석 씨나 이기익 씨가 추가 설명을 아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의문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 표정석 씨 그러니까 지금 수정당협의 청년 본부장으로 활동하는 순전히 박정호 수정당협위원장과 관계로 예.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리고 이규익 씨는 그러면 지금 현재 박정호 수정당협위원장과 관계에서 지금 2달 동안 수행기사를 했고 그렇게 된 거네요. 예. 중앙에 어떤 다른 사람 연락을 받거나 그런 건 없고 표정석 씨도 중앙에 다른 사람 연락을 받거나 그런 건 없고. 예.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 그 기자회견 첫 번째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좀 들어가 계시죠. 이제 두 번째부터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변호사 기자회견이 이재선의 강제 입원 미수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본인은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로서 금년 1월 12일 이 프레스센터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구성수 전 분당 보건소장, 저는 의인이라고 평가합니다. 의인 구성수 전 분당 보건소장의 진술 조서를 공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일당의 2가지 범행을 추가로 찾아낸 사실을 밝히면서 조만간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기자회견문을 좀 보여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 제가 했던 기자회견문인데 제가 컴퓨터에 있는 것을 이 뒷부분을 좀 강조해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여기 읽어보면 그때 당시 저자는 저를 말하죠. 저자는 추가로 처벌할 이재명 일당들의 2가지 범행을 찾아냈습니다.
첫째는 형법 124조의 불법 체포 감금죄, 미수범도 처벌하며 법정인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둘째, 형법 제141조의 공영서류 파괴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둘 다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앞으로 몇 달 남았습니다. 세상을 바르려고 금명관 저자가 지난 선거법 등 고발에 이어서 직접 추가 고발로 범죄꾼 이재명 일당을 응징하겠습니다. 이 진술조서 등 지난 선거법 등 수사와 재판을 거부한 증거가 확보되어 곧바로 기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참고로 하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세 번째 패러그래프부터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본인은 이재명 일당의 이재성이나 강기범 미수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고 또한 위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어제 2022년 4월 6일 날 분당경찰서에 이 두 가지 모두를 직접 고발하고 그 접수증을 받아서 언론에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접수증이 이것이 지금 접수증입니다. 어제 분당경찰에 접수한 접수증입니다. 접수증 언론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범죄 모두 공소시효 완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은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하고 기소하여 공소시효가 완료되어서 이재명 일당을 처벌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신속 수사를 해야만 합니다. 추가로 좀 여기서 언급할 것은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2018년도에 그것을 제가 고발했는데 그때 당시에 수사를 하면서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서 처벌하게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의무고 임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입건, 인지수사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이 이렇게 지금 이재명에게 관한 여러 가지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제가 본인이 확인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고발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어저께 분당경찰서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해서 오늘 그런 사실을 기자회견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혹시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기자회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명호 변호사 기자회견 3. 분당경찰서는 성남FC 뇌물죄를 제대로 수사하라.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잘못된 검찰개혁을 바로 잡으라. 본인이 성남FC 뇌물죄로 이재명 상임 고문을 고발한 것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무렵입니다. 그런데 이제 4년이 지나 다시 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기자님이 없습니다만 추가로 드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이것이 아직도 지금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분당경찰서는 성남FC 뇌물죄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불송치 처분하였다가 본인의 이의로 이 사건은 성남지청에 송치되었고 박은정 지청장이 제대로 된 보안수사를 가로막았으나 의인 박하영 차장검사, 저는 그 박하영 차장검사를 의인으로 평가를 합니다. 의인 박하영 차장검사와 담당 검사의 직을 건 문제 제기로 분당경찰서의 보안수사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최근 믿을만한 소식통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그러니까 성남FC 사건을 보안수사를 요구한 것에 관하여
분당 경찰서의 핵심 관계자가 경찰이 한번 무혐의 처분했는데 보완 수사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다른 결론을 낼 수 있겠느냐, 똑같은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소식통과 지금까지 분당 경찰서가 이 사건에 대해 취해온 행태를 볼 때 이 소식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분당 경찰서가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확신에 찼던 본인은 경찰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탄식이 절로 나왔고, 분당 경찰서로 하여금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오늘 기자회견에 이르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경찰의 사건 자체를 본인이 이의 제기하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서 지금 검찰에서 거기서 보완 수사를 해야 된다, 직접 하든지 경찰에 하든지 해야 된다 해서 그런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 자기네가 같은 분당 경찰서에서 어떻게 결론을 다르게 내느냐, 무혐의라고 결론 내놓고 보완 수사를 명했다고 해서 어떻게 지금 다른 결론 내느냐, 이런 뜻으로 이해가 돼서 아직도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수도 없이 경찰을 접하였지만 경찰은 수사 능력이 너무나 많이 떨어지고 외풍을 너무나 많이 타며 검찰이나 재판 과정에서 그 수사 결과가 너무나 많이 뒤집히는 등으로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찰 수사권 독립은 처음부터 정략적이었고, 검찰 개혁과 검수 안박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형해화시킨 것은 만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새 정부의 정략적인 문재인 정권의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의 검찰 수사권 형해화를 바로잡을 것을 40여 년 가까운 경력의 법조인으로서 제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가 1983년 9월 1일자로 판사 발령을 받았으니까 만 40년이 가까이 됐죠. 지금 1년 조금 1년 한 3, 4개월 남짓이 되는데 모자라는 40년인데, 제가 지금까지 봐온 바로 수사권 독립, 경찰 수사권 독립은 경찰의 수사 능력, 또 외풍에 시달리는 모습, 또 그 수사 결과가 검찰이나 법원에서 수도 없이 뒤집히는 모습, 이런 거 볼 때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전에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경찰의 수사권 독립,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의 검수 완박 또는 수사권 박탈, 이런 부분이 너무나 정략적이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런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국민들이 그거로 한 피해를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이 많이 드러날 것이다. 현재가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첫째는 분당 경찰서 정신 차리고 성남 FC 문제를 똑바로 수사하라. 둘째, 문재인 정부의 정략적인 경찰 수사권 독립, 또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수사권 제한, 이것을 지금 윤석열 새 정부에서 원상복구내기 좀 더 발전적 지향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것을 개선하라, 이런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 이 정도고요. 혹시 저한테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질문 있습니다. 예. 그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마이크 좀 하고 저 앞에 있죠. 어땠어? 테이블 앞에 있다. 예, 변호사 이번에 성남시장에 출마하시죠? 죄송하지만 조금 저걸 밝히시고 아, 본인의 저걸 밝히시고. 네, 전 더 타임즈 정성환 기자입니다. 예. 이번에 거기 변호사님이 성남시장에 출마하시죠? 예, 지금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예비후보. 선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몇 명 정도 예비 후보 나가고 있습니까? 몇 명 정도? 정확히 제가 다 기억 못합니다만 한 7, 8명에서 한 1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성남시에 그래요. 예. 그래요. 전 좋은 결과 있으길 바라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죠. 예. 그 질문입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고, 예. 혹시 또 추가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실을 바탕으로
진실이 밝혀져야만 그 밝혀진 진실을 바탕으로 정의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고 살기 좋고 편안한 세상이 된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을 바탕으로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정의가 실현될 수 없고 살기 좋고 편안한 세상이 될 수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이재명의 여러 가지 문제점, 비리를 고발하고 또 밝히고 극과 이재명을 책도 써왔고 제가 이번에 성남시장 출마한 것도 그런 세상에 제가 좀 밑거름 되고자 해서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기회가 가는 대로 제가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청해 주시고 또 제대로 보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해서 취재 열심히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추가 질문이 혹시 있으면 지금 하시고 없으면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계속된 질문입니다. 네. 아까 더 타임즈 정선 기자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성남시에 대해서 알고 있기로 성남시에는 동부연합 이석기 동부연합에서부터 좌파들이 쉬운 말 따리를 털고 있다고 이야기 듣고 있거든요. 예. 좌파들이 예. 좌파의 온상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시정하시면은 그 수많은 가시덤불이 많을 건데 어떻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진실을 바탕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의지가 투철하고 강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척결하는 데 제가 앞장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도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목에 죄송하지만 여기 이런 표현을 언론 앞에 쓰는 게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생명을 걸고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고 또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표현하죠. 내가 목에 칼이 주라도 내가 할 일은 한다. 저는 이런 소신과 철학으로 사는 사람인 걸 밝히됩니다. 또 추가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예. 여기 마이크 갖다 안녕하세요. 헬로디경제 김영철 기자입니다. 맨 처음 핸드폰 관련해가지고 네. 핸드폰 얘기 네. 관련해서 좀 정리하고 싶어서 네. 같이 여쭤보는데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압색한 핸드폰이 이제 표정석 씨의 핸드폰이고 실제 사용한 편은 이제 이규익 씨의 핸드폰인데 지금 그게 행방이 어딘지 모른다는 말씀이 맞을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 근데 방금 질문 드린 내용들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문 다시 예. 좀 정확하게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에서 압수수색해서 가져간 핸드폰이 표정석 씨의 핸드폰이고 실제로 박철민 씨가 사용한 핸드폰은 이기익 씨 핸드폰인데 그 핸드폰이 지금 행방이 어디인지 모른다는 내용을 이해하면 되는지 싶어서요. 저는 지금 그 자세한 내용 모르고 박철민으로부터 그 핸드폰을 받아서 제가 그거를 이제 박철민 요청에 의해서 일부 포렌징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익 씨가 와서 핸드폰을 찾아간 이후로 저는 그 핸드폰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MBC의 보도로 그걸 알게 되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된 사정은 저는 전혀 모릅니다. 다만 방금 여기 이제 여러분 언론 여러분들 기자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표정석 씨의 그 설명에 따르면 그 핸드폰은 어디 갔는지 지금 행방을 모르고 경찰이 가져간 핸드폰은 자신이 쓴 핸드폰을 가져갔는데 그것은 박철민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설명한 것을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없으면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왕이면 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